네, 강선우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받은 1억 원이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강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나요? 혐의가 인정하십니까?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나요?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공천됐는데 지방선거 돈은 왜 앞두고- 돌려주신 건가요? 지방선거 앞두고 김경식 의원은 왜 만나셨어요? 나중에 대질조사 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보좌관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새롭게 좀 알려진 사실이 건넨 장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보인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새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욱 특보는 이 보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저 보도 내용을 이게 사실이라고 이제 친다고 한다면 그동안 강선우 의원께서 해명하셨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저도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돈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22년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달에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 나왔을 때 사실 그 무렵에 사실 받고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상의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21년 12월 달에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한참 전에 돈을 받은 상황이었고 또 받은 과정도 직접 받지 않았다. 보좌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께 해명드렸던 그 내용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서 철저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사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해명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의혹에서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진술로만 나온 거다 보니까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조홍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1억 원을 받고 3개월 뒤에 대출 없이 뭐 전세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돈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요. 이런 진술이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이 그 돈이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년 12월부터 22년 3월까지 강선우 의원 뭐 본인과 또 남편 뭐 이런 분들의 금융거래 계좌 내역을 좀 영장을 떼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저렇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은 임대인하고 바로 했다기보다는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한테 당시 돈이 어떻게 오갔냐라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계약서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22년 10월에 갚았다는 거잖아요.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전세금을 빼가지고 줬을 리 만무하고 뭐 다른 데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줬다는 건데 글쎄 공천이 안 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공천됐어요. 어쨌거나 간에.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났을까? 이것도 뭐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1억을 준 건가? 갑자기 마련된 또 그 돈을 네, 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좀 쭉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사실은 이 사건 불거진 지 거진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예. 이렇게 진술 말고 뭔가 뭐 물증이 뭐가 나왔다라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는 경찰이 참 늦어도 너무 늦다라는 너무 늦었다. 예, 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3명 말이 다 다르다. 그래서 대질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못했다. 그러면 뭐 저 거짓말 탐지기 할까 말까. 예. 뭐 이런 식으로 군뱅이처럼 가지고는 이 진상 파악이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게 사실 돈을 받고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받은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뭐 조금 혐의가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 진술이? 일단은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금전수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우리가 1억 전세금 하면은 시청자들께서 연상하실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죠. 예.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받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중에 1억 원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수표 추적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만 그때는 수표였고 지금이 1억 원은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수사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수사가 엄연히 말해서 불가능하진 않아요. 강선 의원이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서 7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으면서 네. 그 계약금 1억 1천만 원 중에 1억 원을 만약에 전부 그 현금 그대로 지급했다면 가정입니다. 예. 그렇게 지급했다면 지역구에서 소문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을 조사해 보면은 당시에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영수증을 수기로 써주게 되어 있죠. 현금으로 받으면.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걸 전세금을 쓰려면은 결국은 현금을 어떻게든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는 요새는 FIU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금이어도 어떻게든 계좌에 들어가서 쓰여지려면 흔적이 남게 마련이에요. 즉 경찰이 어느 정도나 적극성을 갖고 계좌에 대해서 강선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남모 전 사무국장 같은 주변 인물들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의 흐름을 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뭐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사 출신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로 1억 원을 전세금에 썼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1억은 실제로 전세금으로 썼을 거예요. 그게 민주당 원칙이니까. 워낙 거기에다가 뇌물은 받으면 전세금에 집어넣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공관위에서 김경은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 뒤집은 게 김병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선우 힘으로도 그걸 못 뒤집는 거예요. 김병기가 그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뒤집은 사람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뭔가 윗선으로 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고 뭐 민주당의 전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현주 부대변인 좀 저에게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전세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다라는 뭐 추측은 지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뭐 확실하게 이 부분이 수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강선우 의원이 이 부분을 전세금으로 사용했는지는 좀 더 수사를 통해 따져볼 일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뭐 민주당의 전통이었다 이런 것은 그냥 뭐 개인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전세금으로 쓰인 게 맞다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이 공천 헌금이라는 것을 사실상 받아서 본인이 사실상 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전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또 그런 혐의 입증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1억 정도가 되는 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뭐 전세금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뭐 입금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그 계약금으로 지급이 됐는지 이런 예. 여부 등을 아마 수사기관이 따져볼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전세금으로
전세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세금으로 썼다라는 진술을 한 진술자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좀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3인의 진술이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진술들이 그냥 단순히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정황에 뒷받침돼서 결국 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게 강서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고 또 그 지역을 또 두고 있는 서울시 의원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 간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다는 게 김경시 의원 주장인데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홍천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수사 기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진술이 다 엇갈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대질신문 말고 뭐 기법이 있습니까? 지금 3인의 진술을 보면 강선우 의원은 뭐 전면적인 부인이고요. 예. 김경시 의원과 남보좌관은 일단 1억을 받았다, 줬다, 나중에 돌려줬다, 뭐 이런 것들은 대충 같아요. 근데 디테일에 있어서 자기한테 죄책을 물을 만한 것들은 상대방한테 떠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물증이 있으면 제일 확실하겠습니다만은 예. 경찰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연 수사로 지금 디지털 증거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뭐 죄수의 이론 비슷하게 결국은 그러면 당신 이렇게 된다?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책임지고 이만큼 갈래?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사건이 벌써 오래돼 가지고 아마 변호인들이 옆에 다 계실 거고 변호인들이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상당히 난감한데. 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김경시 의원이 거부해 가지고 대질을 무산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적어도 제가 실무할 때까지는 그건 없었던 얘기고 그런 얘기가 글쎄 법이 바뀌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거부를 해도 할 수는 있는 할 수 건가요? 있어요. 있는데 예. 나중에 법정 가서 증거로 쓸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시 의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예. 얘기 다 들어주고 남보좌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앉히고 자 저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해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법정에서 증거로 쓰느냐 마느냐 증거로 못 쓰일 뿐 수사에 활용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거부했다고 안 한 거군요. 그거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 거짓말 탐지기는 어차피 그 뭐 나와도 증거 능력 없는 거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녹취된 거 1억 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아닌데 흑흑흑.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압수영장 해서 전격적으로 들어가고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냥 구속영장을 했어야 돼요. 예. 김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늦었다. 예. 결론은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김경시 의원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추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의혹입니다. 가족회사가 세운 신생법인이 12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좀 따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진욱 특보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와서 뭐 다 연결되는 겁니다만 뭐 이렇게 공천왕kun과까지 연결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의혹 같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별도의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경 서울시 의원이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족 기업들이 또 신설되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계약을 땄다. 예. 그러면 그 경력이라든지 뭔가가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뭐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김경 시의원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서울시에서도 어젠가 발표하는 걸 보면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감사 결과에서 어떤 의혹이 발견된다면 뭐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천 헌금을 주고 의원 배지를 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까지 그 주장하실 수는 있을지도 야당 쪽에서는 주장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죠. 뭐 일단 그것과 지금 이 공천 헌금과 이 지금의 상황들은 좀 결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의회의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떠한 그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이 예. 공천 헌금 부분하고 묶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그래요?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아니, 거예요? 예. 김경시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 받느라고 1억을 줬잖아요. 예. 예, 좋습니다. 근데 통상의 경우는 그 공천이 꼴 당선인 지역에서는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되면 그 이상을 뽑아요. 뽑아야 돼요? 뽑아야죠. 예. 예. 그러니까 봉사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아, 노노노. 세비만 받으면 안 돼요? 그 택도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공천 비용이 공천 피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예. 뭐 휴먼 에러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이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스템 에러입니까? 그럼요. 비리와 이권의 그 먹이사슬이 뒤엉켜 있는 이 구조적인 부패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걸 공천하고 떼가지고 보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서울시 의회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수사로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